안녕하세요. 허브경제TV입니다. 오늘 볼 종목은요, 대부시스터즈라는 종목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쿠키런이 뭐 살렸다라고 해서 2년 만에 적자를 탈출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제가 쿠키런이라는 게임을 해본 적은 없는데, 뭐, 킹덤 매출 증대를 했다. 그래서 매출액 같은 경우는 거의 600억, 그 다음 단기순이익 거의 1000억 정도, 10억, 100억이죠. 100억 정도를 좀 보여줬다. 그리고 인도 진출할 거다. 라고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이 쿠키런으로 인해서 흑자 전환에 성공을 했다라고 하면서 실적이 흑전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굉장히 조금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죠. 시장에서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18% 정도 증가하기는 했지만 영업이익이 마이너스 50, 당기순이익이 마이너스 34억이었는데 쿠키런이 잘 되다 보니까 많이 상승을 했죠. 상승을 했다라고 좀 나와 있네요. 그래서 일단은 글로벌 누적 유저 수도 거의 6,500만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일단은 기존의 쿠키런 IP 지속적으로 매출 확대를 좀 도모하겠다.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요. 비스트 쿠키 중심으로 해서 본격적으로 스토리 및 콘텐츠를 공개하고 중국에서도 기존 글로벌 버전 콘텐츠를 빠르게 업데이트하면서 재미를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6월달이죠. 다음 달 지금 한 달 조금 넘게 남았는데 쿠키런 모험의 탑을 글로벌 출시한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모바일 게임에서 흔하게 접할 수 없는 비주얼 협동 액션 장르의 신작이다 라고 하고 있는데, 뭐 신작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전에 좀 말씀을 드렸듯이 인도 시장으로 진출하려고 하는 준비, 이런 작업들 나쁘진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영업이익이 81억이고 당기순이익이 95억이에요. 얘가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34에서 흑자로 크게 전환이 됐죠. 이게 좀 연속되었고 3분기, 4분기도 계속해서 유지가 되면 어떨까 싶습니다. 홈페이지에 좀 들어와서 뭐 IR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놓고 보려고 했는데 일단 경영 분기 실적 이런 것들을 좀 놓고 보면은 이런 액션들이 좀 나오기는 했는데, 간단하게 우리가 이런 자료만 놓고 본다고 할 때 실적 요약 같은 경우 여기서 뭐예요? 분위기가 나쁘진 않죠. 더 커졌죠. 이렇게 보면은 뭐 분기별이긴 하지만 이렇게 커졌고 얘도 적자 흑자 여기에서 이만큼 뻥 튀건 거니까 굉장히 많이 상승을 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요 사업 성과 또는 계획 이런 부분인데 1분기는 이미 지나간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는 아니고 향후 앞으로의 부분이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요. 모험의 탑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얘 같은 경우도 뭡니까? 새롭게 진출을 한다. 그리고 2024년 6월 달에 글로벌 출시한다. 물론 이제 중국과 일본은 조금 제외한다. 중국에서는 판호 문제가 조금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중국은 워낙에 정책에 따라서 또는 그 시진핑의 말 한마디에 따라서 휘청휘청 거리는 부분이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중국에 대한 비중, 시장은 크겠지만은 중국에 대한 비중을 조금 줄이고 미국과 유럽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 쿠키런 11주년 업데이트 통해서 사용자 지표 및 매출 큰 폭 성장을 해서 2분기 주요 매출원으로 안착을 했다. 그리고 쿠키런 인도 부분이 있는데 인도 지역 전략, 인도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인구수가. 중국 다음으로 맞나? 그럴 거예요. 컨텐츠 개발과 비즈니스 모델 설계 등 퍼블리셔, 그러니까 크래프톤과 현지화 준비에 대해서 가속화할 예정이다라고 합니다. 크래프톤도 나름 중국으로 좀 진출하고 거기에서 이제 제2의 중국 시장이다라고 해갖고 조금 더 집중을 하는 모습들이 있긴 있었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라이브 서비스 현황 및 예정 사항이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1분기도 중요하겠지만 우리는 2분기 정도를 좀 보면은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거 같은 경우는 그냥 한번 천천히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신작은 게임 회사에서 가장 중요한 꽃이 되겠죠. 물론 이제 신작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가 막 올라가다가 신작이 딱 나왔어. 근데 생각보다 재미없어. 그러면 이렇게 떨어지는 위험성은 있겠지만은 만약에 이게 나와서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거 팔고 B라는 거 팔고 C라는 거 팔고 있는데 D라는 거를 새로 만들어서 팔았어. 물론 이걸 만들기 위해서 여기서 돈을 좀 끌어다 쓰겠지만은 얘가 만들어지면서 가지고 오는 돈, 그래서 인기가 많으면 주가는 어떻게 돼요? 우상향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대감의 우상향, 그 다음에 실적에 대한 두려움의 조정, 그 다음에 실적이 정말로 잘 나왔다라고 하면 실적에 대한 상승. 그래서 이런 N자형 파동을 좀 그려나갈 수도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극과 극의 결과는 나올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신작이 망하면, 신작이 재미없으면
그때는 이제 주가는 조금 더 밀려 내려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 게임의 이 캐릭터들을 놓고 보면은 되게 좀 이쁘죠? 귀엽고. 근데 제가 이 게임을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갖고 어떤 게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그건 뭐 상관없죠. 예, 계속해서 돈을 벌고 있고, 이걸로 인해서 얘네들이 이렇게 마이너스가 흑자, 그리고 이 매출도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 특히 당기순이익도 어떻게 돼요? 야, 마이너스 흑자 라는 부분이 나와주다 보니까 충분히 우리 입장에서는 보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더군다나 지금 데브시스터즈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뭡니까? 아직까지는 요 라인을 돌파를 시원하게 했어요. 여기 라인에 지금 매물대가 갖춰져 있기는 하겠지만은, 내가 만약에 얘를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두 가지 포지션을 잡아볼 수가 있죠. 물론 얘가 여기까지 놓고 보면은 이 박스권을 돌파를 해갖고 이 박스권을 돌파해서 올라왔으니까 여기 언저리 라인에서는 저항을 받을 수 있는 구간이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나는 이 박스권의 상단을 돌파했기 때문에, 그리고 뭐가 있다 여기 밑에, 여기에 요렇게 저항 구간이 하나 있잖아요. 요 라인이 요렇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어디서 매매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했을 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이 박스권이 있다가 여기를 돌파하면 눌리는 구간이 뭐가 연출이 되는 거죠? 지지 라인으로 세팅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면 내가 데브시스터즈를 안 갖고 있다라고 하면은 나는 여기서 한번 이렇게 매매를 해보겠다 라고 우리가 세팅을 해놔도 되겠죠. 요거를 한번 좀 보시면서 천천히 한번 끌고 가 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내가 여기서 매수하고 반등 나올 때 여기서 뭐 한다? 절반 정도는 매도를 한다라는 개념으로 놓고 보시면은 충분히 우리가 좀 놀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한번 끌고 가 보고, 이게 여기를 저항받고 눌릴 때 우리가 또 한번 매매를 해볼 수도 있죠. 아니면 여기를 좀 강력하게 돌파를 한다라고 했을 때 돌파 후에 눌림, 이런 것들도 우리가 노려볼 수도 있는 거니까 참고하시고 좀 천천히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일단은 휴일이다 보니까 저희가 또 가만히 멍하니 있는 것보다는 새로운 영상이라도 하나 찍어서 혹시라도 이 데브시스터즈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있으면은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올려드리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뭐 하고 있습니까? 매주 25% 목표를 매매하고 있죠. 이걸 목표로 해서 무료 체험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댓글에 링크가 있어요. 이거 클릭하고 화면 연결되면 무료 종목 신청 눌러주시면 되거든요. 그럼 저희 허브경제TV랑 매주 여러분과 같이 매매를 할 거예요. 일주일 동안. 그리고 일주일 목표를 25%로 세팅을 해 놓을 겁니다. 이 25%는 저희가 그동안에 100기가 넘는 기간 동안에 꾸준하게 만들어 놨던 결과물이고 평균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놓치지 마시고요. 꼭 신청을 하시고 저희 허브경제TV 한번 이용을 해 보셔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